서울시 주거정비주스 폐지 등을 통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길게 좀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뭐다? 재개발이다가 핵심입니다. 재개발이 핵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제일 그동안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주거정비지수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기획을 해주겠다. 공공이 기획을 해서 기획할 수 있는 단계를 줄여서 5년에 걸치는 사업기간을 2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단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간소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어떻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용적률을 어떻게 올려주는 것도 아니죠. 2종 7층을 15층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개 구역 이상을 해마다 발굴하겠다라는 거고, 2025년까지요, 총 24만호, 2025년까지 24만호를, 여러분, 어디에서? 서울에서. 대부분 뭐를? 재개발로. 물량을 확보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 공급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주택 공급 시작이 뭐예요? 물량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서울의 재개발을 통해서 토지 확보를 해보겠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24만 호 중에서 재개발 13만 호, 재건축 11만 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25년 동안 이 토지 확보가 되는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지.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귀에 인이 박히게, 귀에 진짜 딱지가 붙게 아마 들으셨을 얘기예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무한 상승이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두 번째, 앞으로 10년간 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것입니다. 폭등. 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재는 뭐예요? 이 토지 확보의 대상이 되는 단독당하고 다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임대사업자 이제 안 내주겠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폭등.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부터? 5월 26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 지금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시간이 없다.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이라며요. 10년간인데 10년간 계속해서 구역 지정을 해나가는데요. 빨리 묶을 것 같아요. 뭘? 아무것도 못 사게. 묶는 것도 빨리 묶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지난 15년부터 서울 시내에 규정된 신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다. 2015년부터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건 사실 우픈 얘기입니다. 우픈 얘기. 울면서 웃는 거죠. 그죠? 2015년부터 서울 시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이 억제된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 이 안에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 아직 이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 아니면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10년을 다 보지 마시고 앞으로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향후 10년 후에 새로운 목표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아니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있잖아요. 지금 교란행위가 이제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자극이 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어디에?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책을 일단은 우선 가동하겠다. 재개발에다가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하겠다. 재개발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고요.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2015년, 15년을 기준으로 15년 이전에 이제 공급이 진행됐던 것들이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이전에 구역 지정한 게 2021년, 2025년에 나온 거니까 보통 주택일 구역 지정을 하고
공급하는데 입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공급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연평균 12,000호가 꾸준히 공급이 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4,000호로 급감한다. 오른쪽 그래프가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21, 2022, 2023, 2024는 이게 연평균으로 12,000호 정도가 꾸준히 공급하지만 2025년부터는 공급이 없다. 연 4,000호 미만이다. 4,000호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공급 물량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연 4,000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상당히 내리막길, 다이나믹하죠. 상당히 롤러코스터 같은 다이나믹하게 쭉 올라갔다가 다이나믹하게 정말 주택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2021년에 37,000호, 2022년에 23,000호, 2023년에 21,000호, 2024년 9,000호, 2025년에 4,000호, 2025년 이후부터는 4,000호도 없어.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10년이나 걸리는데 왜 안 해줬냐면 집값이 오른다고.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수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수로 따라오는 게 여러분 가격 자극입니다.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어떻게 해? 그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가격을 자극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근데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어떤 개발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행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게 사실상 목표거든요. 안정을 시키는 게. 왜? 공급을 통하면 가격이 안정되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에 장사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에 서울에 인허가 건수가 단 하나, 그러니까 구역 지정 건수가 단 하나도 없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입주 물량 보십시오.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표는 뭐냐면, 이 빨간색 표는요, 반드시 필요한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입주 물량 미만으로 입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입주 자체가. 근데 2025년 이후에는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럼 2025년 이후에 아예 없으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예견된 바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펴니다. 제일 핵심인 게 이제 첫 번째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고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공공이 이제 기획을 합니다. 공공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SH가 도와주는 거죠. 뭘 기획을 하게끔, 빨리 기획을 하게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구역 지정만 5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단축되니까 10년 걸릴 게 이제 8년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단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도 원래는 처음에 구역 지정까지는 10% 정도만 이제 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주민 동의율 30%로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일사천리를 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10%인 주민 동의율을 30%로 높이는 대신에 중간 단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해직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노후 지역을 신규 구역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서울시 뉴타운들 중에서 지금 구역 해지된 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덧붙여서 하나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 해지 구역들 중, 아니면 이제 기존 뉴타운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요, 존치 지역 있어요. 뉴타운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존치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규 구역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신규 구역 지정이. 그러니까 재개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기존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을 때는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존치 지역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존치 지역이 지금 10년 동안 노후도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노후도가 계속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노후도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최근에 장애 뉴타운이라든가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존치 지역들이 계속해서 신규로 구역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해지 구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있는 지역도 당연히 보시면서 그 지역에서 존치 지역들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통해서 연 25개 이상 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7번째 뭐냐면 한강, 남산, 고도 제한, 폐지.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거죠. 2023년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2023년까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 한강과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을 폐지해도 되는지. 이게 한강과 남산의 고도 제한이 50년 된 쾌쾌묵은 아주 국법이에요. 의미도 없는. 그러면 남산과 한강에 대한 고도 제한이 폐지된다면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이 있을 거고,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예정지들이 있을 거고, 남산 같은 경우는 용산구와 중구 쪽에 거의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용산 어디 볼까요? 그래서 용산의 공원과 남산 주변을 자세히 보시라. 1등이 용산의 1등은 공원이고 그 다음에 남산 주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7번째는 한강과 남산 주변의 고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인데, 이게 되면 이제 한강과 남산 주변도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죠. 자, 주거정비 지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요, 법정 요건과 주거정비 지수제를 모두 충족을 했어야지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막혔냐면 법정 요건 중에서 선택 항목에서 많이 막혔고요. 주거정비 지수제에서 점수제에서 많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정 요건 충족 시에는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가능성이요, 과거에는 10%였다면 지금은 서울시 전체 강북권 지역의 노후주택 지역이 가능성이 10%였다면 지금은 60%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 10%밖에 안 됐다가 거의 60%로 늘어나다 보니까 강북권에 있는 지역이 한 5집 중 3집 정도는 거의 재개발 구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은 노후 동수, 호수라고 하죠. 동수가 3분의 2 이상, 구역 지정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고 3,000평 이상을 충족하는 거죠. 선택 항목은 노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 밀도 60세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다 충족해야 됐어. 동수도 연면적도 충족해야 되고, 호수 밀도도 충족해야 되고, 주택 접두율도 충족해야 되고, 과소비, 그러니까 이런 데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되겠냐고요. 그죠? 특히나 제일 문제인 게 이거예요. 호수 밀도와 연면적이거든요. 호수 밀도와 연면적.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이 있는데 여기 노후도가요 70%예요. 70%인데 50%가 신축이야. 나머지 그러니까 한 집이 신축이야. 한 집이. A라는 집이 신축이에요. 근데 얘가 전체 면적의 40%를 갖고 있어. 전체 면적의 60%가 노후도가 50년이에요. 그러면 호수 밀도에서는 이게 이제 노후도는 적합한데 연면적 기준에서 안 되다 보니까 요게 요런 게 이제 구역 해지가 구역이 이제 자동 해지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이제 충족하면 되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니까 뭐예요?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보면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 법정 요건은 현행을 유지한다. 아까 얘기한 노후도 호수밀도 3분의 2 이상, 연면적 3분의 2 이상, 과소필지 40%. 과소필지는 이제 개발을 못하거나 하여튼 맹지 같은 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수밀도 60세대, 접도율 40%인데 요것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요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러니까 접도율 40%면 그냥 재개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정비 지수제가 이게 힘들었어요. 연면적이 제일 높아. 70점. 주민동의 40점. 주민동의가 70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노후도 30점, 도로 연장률 15점, 세대밀도 15점인데 이 정비지수제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항목, 법정 요건인 필수항목 노후도, 연면적, 과소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만 맞춰주면 재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얘기는 이거예요.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가운데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약 50%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되게 좀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보니까요, 재개발이 필요한 저층 주거지 가운데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50%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50%가 여러분 재개발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하면 14%에 불과했던 게 50%로 늘어나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이 절반이 서울시 지도를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쪽에 많이 몰려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강남보다는. 강남은 재건축 시장이고 강북이 재개발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강북 지역 대부분이 강북 지역은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재개발 대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대상지들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개발을 하면서 가격 상승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 저층 주거지 대부분이 재개발 대상인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따 나올 얘기지만 여기에 선투자가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투자. 가격 상승이 이제 예고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 투자를 못하게 묶어버리겠다. 권리 산정 기준율을 상당히 빨리 앞당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빨리 앞당길.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기회는 많은데 그 기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신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 기간 단축, 아까 5년에서 6년, 아니 5년에서 2년입니다. 공공기획을 이제 공공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는 겁니다. 전면 도입하겠다는 거고, 기간 단축 5년에서 2년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기획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뭐 쭉 읽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걸로. 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한하고요, 구역 지정까지. 제한하고 구역 지정까지 그러니까 5년이 걸리네요. 5년. 뭐 주민이 제안하고 사전 검토를 하는데 6개월, 타당성 조사하는데 12개월, 기초생활권 뭐 계획 수립하는데 또 10개월,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또 20개월, 뭐 구역 지정하는데 12개월 해서 5년이 걸리는 거를 이거를 2년으로 줄이겠다. 어떻게? SH가 이제 들어가서 SH에서 이제 기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을 이걸 SH 들어가서 기획을 하면서 이게 서울시죠. 공공기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하면서 요게 1년, 2년 반 정도 걸리는 거를 14개월 만에 다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 구역 지정이 되면 저는 아마 이게 이때부터 권리 선정 기준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일이 아닌 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권리 선정일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사장 타당성 조사는 공공기획을 도입을 하면서 통합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공공 같은 경우는요, 주민 제한 10%죠. 공공 같은 경우는, 공공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이 이제 동일이 10%만 하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나머지 70%를 갖고 오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죠? 근데 이 오세훈식 재개발은 아예 처음부터 주민 제한할 때 30%를 받아버려요. 타당성 조사를 없애. 타당성 조사가 이게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차를 간소화한 다음에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동의 3분의 2만 갖고 오면 사업 속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빨라집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없어지는 것도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사업비로 따지면 수백억 정도의 이제 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을 이제 함께 발표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이유는 상당히 중요해서. 동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어쨌거나 주택 시장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역으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버려.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빌라, 단독 다가구, 판잣집들도 이제 천정부지로 개발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강북 지역의 거의 90%가 지금 재개발 구역인데,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실상 또, 문매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대. 시간이 없어요, 별로.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후보지 선정. 전에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냥 구역 지정도 아니고 후보지 선정입니다. 후보지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여러분 후보지를 공모할 때 있잖아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 권리가 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으로 고시한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이제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장인 뉴타운, 이문 뉴타운, 뭐 청량리 뉴타운, 뭐 또 어디에요? 돈이문 뉴타운 이렇게 뉴타운 막 후보지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 후보지를 지정을 하면 이 후보지가 되는 날 권리 산정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빼도 박도 못 해요. 이 후보지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그래서 다세대 신축 쪼개기를 못 한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건축된 것들은
그러니까 신축 다세대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후보지만 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실소유자만 거래하도록 이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고요. 그러니까 후보지만으로도 권리 산정 기준일과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실제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강북권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25개 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1년에 25개 구역이면 서울시 웬만한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빨리.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이다. 이거는 뭐 팩트고 뭐 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군데가 있네요, 한 군데. 한 군데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견을 달죠. 부족한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거나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서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주택 기회 감소를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이 이제 감소가 됐잖아. 이거를 다 만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25만 호를 지을 수 있는 어떻게 우리는 토지를 확보하겠다. 2025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돼도 입주까지는 2032년에서 35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기간 동안 서울시에는 재개발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계단식 상승으로 갈지, 그죠? 계단식 상승으로 갈지, 점핑해서 한 번에 쫙 갈지. 이미 앞에서 다 경험을 했듯이 계단식 상승보다는 한 방에 점핑해서 쭉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그냥 점핑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로 다주택 이제 뭐 취득세 감면을 못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무주택자가 이런 재개발을 사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 경험상 다주택자들이 보통 재개발 빌라를 사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3억인데 취득세가 1억이야.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취득세 13점 몇 퍼센트 내버리면 주택임대 사업자 내면 85% 감면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게 같아서 사실상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시 주택 유형별 물량을 한번 이 그래프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눈에 가시도 칠 정도로 아주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죠. 보시고 계속 보셔야지 돼. 계속 보셔서 이거를 내 세포 안에 내 몸속에 있는 세포로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아, 이렇구나. 이러면 끝나면 뭐 할 거야?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 주택 유형별 물량. 그러니까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연말까지만이라도 좀 유예를 해주면 연말까지 좀 어떻게 아직 투자 못 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 주택 유형별 물량을 보겠습니다. 자, 1995년도에는요. 파란색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빨간색이 단독주택, 회색이 빌라입니다. 1995년도에는요. 아파트가 27% 있었고 단독이 서울시 전체 물량의 60%가 있었고 다세대 빌라가 9%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릅니다. 27%밖에 없었던 아파트가 52%로 늘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물량은 감소를 합니다.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입니다. 당연히 파란색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겠죠. 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 파란색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지 되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 그죠? 파란색 파일을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니까. 이 파란색 파일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려면 무언가는 계속해서 소멸이 돼야지 돼요. 근데 부동산의 특성상 한번 소멸된 것은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얘네를 뭐라 그래요? 원자재라 그래요. 원자재라고 합니다.
원자재에서 가치를 잃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나오면 다시 원자재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0년간은 제가 정말 계속해서 한 골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다. 어디에? 강북권 지역에 특히나. 그러니까 이 원자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돈이 많으면 실거주하면서 단독도 다가구 주택 중에서 괜찮은 지역 걸 사면 되지만 아니면 다세대. 다세대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재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지금 한남 상구역이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대지 지분이 많은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 대지 지분이 적은 다세대 주택의 권리가액들이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세대 주택 권리가액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현행 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 구조상 이게. 그러니까 다세대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원빌라의 인기는 상당히 많죠. 태어날 때부터 이 빌라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중간에 빌라가 된 애들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빌라인 애들이 있어요. 태어났다가 갑자기 중간에 빌라가 된 애들은 뭐냐면 전환다세대라고 다가구 주택으로 태어났다가 단독주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한 거지. 성전환 수술. 그죠? 남자로 태어난 걸 여자로 바뀌었던가 여자로 태어난 걸 남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전환다세대 같은 경우는 권리가액이 조금 나와요. 근데 원다세대,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부터 아예 다세대로 태어난 놈들은 진골이야,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 권리가액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 물량도 많지 않지만 가격 상승이 특히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 과거에는 이 다세대가 사실 무슨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다세대는 거의 다 투자자들이 사놓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길면 3, 4년, 짧으면 1, 2년 안에 아직까지 뭔가 변곡점이라든가 전환점을 만들어 놓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세훈식 새로운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향후 10년간 신뉴타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식 뉴타운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열릴 거고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겠죠. 향후 10년간 주택에 대한 원자재 상승장이 옵니다. 주택 원자재. 원자재가 뭔지는 다 얘기 들으셨죠. 10년간 주택 원자재 상승장이 옵니다. 마지막. 자산 양극화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규제 정책이고 세금을 많이 걷자는 정책이고요. 집을 사기 점점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보셨죠? 증여가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에 걸쳐서 강남이 1월달 대비 지금 증여가 150% 상승했어요. 1월달 대비.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 동안 1월달 대비 3월달 증여량이요 150% 상승했습니다. 많이 된 거죠. 만약에 1월달에 증여가 한 건 됐다면 3월달에 150건이 된 거예요. 근데 한 건이 된 게 아니라 수십 건이 됐는데 수백 건으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증여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증여세 낼 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불안한 시점이고 특히 뭐 수도권과 서울에는 결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또 다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공공이 진행한 지역들이 거의 강북 쪽에 몰려 있고요. 지금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요. 진행이 안 된 구들이 있어요.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주도가 아예 거의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용성입니다. 마용성. 그런 지역들이 마용성이에요. 마용성. 그런 지역들이 마용성. 그리고 중구. 마용성, 중구, 광진구. 광진구는 사실상 빌라촌이 별로 없으니까 마용성, 중구, 광진구들이 공공이 거의 안 들어갔고요. 서초, 강남, 송파입니다. 이 세 군데가 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주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용성은 어디예요? 강북의 강남화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중구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광진 얘기할 것도 없고 그죠? 서초, 강남, 송파가 또 이제 공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오세훈실 뉴타운 구역 지정은 마용성이라든가 중구, 광진, 서초, 강남, 송파는 이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강북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그리고 은평구 같은 데는 지금 공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지금 공공이 땅을 다 잡아놔 버렸어요. 지금 재개발과 공공 주도라든가 공공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용성이나 중구나 광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중에서 마용성이나 중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저는 상당히 큰 인장이잖아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주택가격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상당히 센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우는 분들이 계실 거고 웃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